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지금 인사검증이 문제 있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석은 좀 더 하십시오. 우리 더. 빌어드릴게요. 이렇게 박수 좀 예. 격려해주고, 예. 더 하시라고, 예. 앞으로 더 큰 사고를 터뜨릴지 몰라요. 또 뭐 미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공정한 방송, 공정한 방송, 공정한 팩트에 기반한 알겠습니다. 공정한 방송. 자, 마지막으로 거론될 사람, 장조림의 장, 그 다음에 조국까지 나왔는데, 일단 조국은 아직까지 상하지는 않았다. 계속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갈 수 있게 더 밀어주기로 하고, 일단 장하성은 상했고, 이제 임종석. 근데 님정석. 장조림이니까 님정석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하고의 인연 때문에 일부러 님정석을 하는 말 많습니다. 님정석 실장님인데, 어쨌든 최근에도 사진, 그렇죠. 선글라스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거를 보면 저분은 어쨌든 운은 참 관운 또는 이 정치적 운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자, 대통령이 유럽을 갔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대통령과 뭐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방 이제 시차를 가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서훈 국정원장 또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대동하고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대동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동하고 장관과 원장을 대동하고 갔다. 그리고 저렇게 차진철을 연상시키는 전부 2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선글라스 메가드 선글라스라고 하는데 저거를 쓰고 어쨌든 간에 저렇게 이제 쫙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도가 났습니다. 국무총리가 분노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가시면 원래 2인자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 대행. 그렇죠. 대행이죠. 뭐 아시다시피 황교안 뭐 총리도 그랬고. 그런데 국무총리도 아니고 비서실장님께서 원래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없을 때는 청와대를 다 지키는 게 원래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저분도 뭐 퍼스트 펭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쫙 간 겁니다. 가니까 저것 때문에 시끌시끌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들아. 그거 다 임종석 키워주는 거다. 그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는 부고기사 말고는 뭐 다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일단 저거 보면 임종석이 2인자인지 이낙연이 2인자인지 모르겠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 언론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임종석 실장의 저런 거를 예사롭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저렇게 이제 언론의 비판도 받고는 했지만 난리가 나고 하면서 임종석 실장님께서는 떴다.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막 비판하지만 나중에 기억은 선글라스 낀 임종석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임종석 실장은 자기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 잘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라디오인가 출연했을 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키워주냐 그러니까 크는 거 어떡해.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없다. 크려면 커라. 우리는 비판하는 건 비판한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자, 임종석 실장님께서 정말 저게 진정성 있는 행보였다면, 왜 청와대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입니다. 동영상. 동영상을 띄울 때 본인이 직접 내레이션까지 하면서, 자, 나 그동안 많이 뭐 비판했지? 나 또 할게. 한 번 더 한 겁니다. 임종석 내레이터가 나와서 영상을 갖다가 하는데 맞아요. 바로 저겁니다. 아까 그 선글라스 끼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왜? 오버를 한 겁니다. 그 영상 속에 임종석 실장님께서 직접 내레이트를 한 그 영상에 군사 비밀이 노출이 돼버립니다. 노출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모 방송이 지적을 하니까 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야, 이게 실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청와대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자, 평양 가서 했던 군사 실무 합의 이거 우리 무장 해제시키는 거 아니냐? 게다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뭐 군사 정보 공개해버리고 나 몰라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제정신인가? 임종석 실장 보고 지금 뭐 국무총리보다 세다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도 지금 임 실장 보니까 요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 걱정된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같은 게 하나 사건이 터졌는데 언론에 보도는 좀 안 됐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배재정 전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역구였나요? 뭐 어쨌든 그걸 물려받은 네. 얼마나 세면 문재인 그렇죠.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지난 선거에서 장제원 무소속 후보한테 밀렸죠. 떨어진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건 어쨌든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데 뭐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여성 의원 중에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또 굉장히 그 순발력도 있고 이런 분인데 총리실 비서실장을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낙연 총리는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성을 비서실장 시키고 나름대로 기회를 주고 키워주는 건 좋은데 근데 그분이 최근에 사표를 내고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장을 했던 분이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재정 전 국무총리 실장의 말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만두느냐, 잘린 거냐, 당신이 그만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만뒀는데 후내년이죠.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쯤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 꿈이 있는 배재정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머릿속에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유은혜 장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은혜 장관은 배재정 실장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나오는 타임에 장관한다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럼 당신 다음 선거 출마할 거냐 물어보니까 말 안 합니다. 아마 10중 8구 출마할 겁니다. 출마하겠죠. 그러면 교육부 장관 1년 뭐 2개월? 뭐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재정 같은 좀 양심적인 분은 물론 아직까지 진실은 모릅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만두라고 한 건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은혜 장관은 지금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분이 지금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임종석 실장입니다. 지금 이제 저 선글라스 끼고 한번 하고 난 뒤부터 지금 임종석 실장 기사가 막 쏟아지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다음 개각 때 통일부 장관으로 간다더라. 네. 또 서울에 어디 출마한다더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실장 바뀐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도 본인은 그 생각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서울. 근데 임 실장이 사실은 과거에도 서울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2인자? 2인자. 그렇죠. 국무총리보다 세다? 뭐 이낙연 총리는 뭐 인정 안 해야겠지만 그렇고 또 실제로 여권에서는 세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임 실장이 2인자가 되면 참 국가 안보가 참 걱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우리 국민들이 약간 걱정되는 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야 문재인 되면 큰일 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돼버렸단 말이죠. 물론 탄핵이라는 정말 아주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서 어쨌든 시대적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고 그렇죠. 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뭐 정치 운일 수도 있고 또 그거는 뭐 국가적 운명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한테 선출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조금 이상한 거는 41%로 당선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김정은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남북 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한때 뭐 80%, 뭐 70배 그리고 80%. 예, 거의 뭐 그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 지지율은 거품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4%, 55% 나오는 게. 그런데 저도요. 그런데도 어쨌든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추세는 계속될 확률이 많다. 왜?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일본 같은 데는 일본 신문에 요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일본은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록이랍니다. 이런 적이 없었대요. 막. 요즘 뭐 다 취업이래요. 그래 한국에 와서 일본이 뭐 무슨 직업 채용 박람회 같은 걸 해요. 데려가려고 한국인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생들이 취직할 데가 없다고 지금 난립니다. 게다가 그 고용 뭐 세습 의혹 때문에 채용 비리 취준생 노량진의 취준생들이 뭐 쓰는 그 글들 보면 눈물 납니다 정말. 박원순 시장이 뭐 이거 아니고 뭐 108명이랍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SNS 인터넷 뜨는 거 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이분들이 제일 잘합니다. 야 민노총 아니면
민노총 아니면 1등 아니면 못 사는 이 더러운 세상. 아.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1등만. 세상. 민노총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직장. 뭐 이런 요즘은 거. 뭐 신랑감 중에 의사, 변호사 다 필요 없다. 민노총 그 간부면은 뭐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말이 좀 옅샜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뭐 자기들끼리 쓴 글입니다. 면접 가서 옛날에는 내가 뭐 이 직장에 오기 위해서 내가 이런 뭐 일본어 뭐 이 자격증을 따고 뭐 어디 연수를 왔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 하면 재수 없어 잘라버리고 딱 그 면접관한테 제 삼촌이 그 철도 기관사였는데 열심히 노조 일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서 이 회사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우리 식구들이구나. 아 그래요? 좋아. 이렇다는 말을 취준생들에게 한다. 진짜예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농담이 그러니까 아니라 진짜예요. 이거 얼마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민주당의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이 이분도 노조 지도자 출신이고 대우 아마 인천 대우 GM 거기 근무했던 분인데 민노총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을 지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뭐 심하죠. 해도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을 못 펴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노총 촛불 집회, 촛불 시위 우리가 뭐 다 뭐 빚값하라 이제 하고 나왔어요. 했는데 네. 그러면 해야지.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참 한심한 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야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양심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면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 나와서 그럽니다. 정규직 전환 청년들의 일자리 뺏는 거 아닙니다. 뭐 그 이야기 하는데 그 말 듣는 청년들 열받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교통공사라는 데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연봉이 6,800 내지 7,000 정도라고 합니다. 세대요. 직원이 17,000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은 환경이 뭐냐면 서울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서울 근무를 합니다. 다른 최고네, 데는 지금 최고네. 근데 여기는 서울에 근무를 하고 연봉이 그러고 또 1년 적자가 뭐 5천억쯤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명이 매년 해외 연수 간답니다. 260명이 연수를 해외에 가요. 가고 복지가 그렇게 좋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신의 직장 뭐 이런 신의 거 직장이네. 그런데 거기서 고용 세습 의혹이 터졌으니 그걸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 뭐 뒤로는 뭐 청년 일당 뭐죠 뭐 청년 일감 준다고 하면서 뭐 청년한테 50만 원 주겠다 뭐 한다 뭐 공약 다 기억하시죠? 엄청 그렇죠. 뭐 40만 원씩도 나눠줬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취직다리가 필요한 우리 취준생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그거는 저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게 뭐 1차적인 책임은 박원순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먼저 사과도 하고 좀 진정성 있게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좀 고쳐야 되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민노총 눈치만 보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지지자층. 그렇죠.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림종석 실장님도 민노총을 비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권력과 권력끼리 이제 뭐랄까 갈등, 암투 뭐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경제가 더 암울한 것이고 림종석 실장 이번에 선글라스 끼고 뭐 본인은 한칸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참 피눈물이 나죠. 피눈물 나죠. 피눈물이 나죠.